높은 글을 밀도 높은 글을 쓰는 건 글말의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말을 단련하면 입말의 밀도도 높아집니다. 이 말은 글을 쓰는 시점에 재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 때문에 글을 쓸 때는 말을 할 때 이상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로 쓰는 힘을 기릅니다. 입말과 글말의 차이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인류의 지적 수준은 쓰는 행위, 즉 문제가 발명되고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입말은 수만 년 전부터 있었지만 문자가 책의 형적으로 적적된 역사는 곧 수천 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한 사람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시간을 거쳐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식의 집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글로 쓰는 문자의 역사는 새로운 발명품을 활용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쇄기를 발명하고 서적이 재래고 생산되면서 손으로 필사하던 시대에 비해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더욱이 컴퓨터 이 시대로 현대에 접어들면서 쓰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원고지 빈칸을 한 글자 한 글자 외워가거나 이부터 동시에 첫 줄부터 써가는 작업에서는 고민하면서 펜을 들고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헛된 작업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는 일단 쓰고 싶은 것을 무작위로 쓰고자가 못하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상하거나 배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문장 구성을 다지게 매우 적합한 기기입니다. 헛되이 버리는 시간 없이 문장을 입력할 수도 있고 나중에 몇 번이고 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누구나 쓰는 힘을 기르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역시 손을 쓰다가 요소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다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쓰는 힘이 비약적으로 향상했습니다. 메모장도 지금은 손을 쓰지만 사람 쓰는지 보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나 편리한 기기가 생겼는데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쓰는 힘을 기릅시다. 독서로 오히려 발언하면 이 말을 문장에서 사용하려고 생각합니까? 하는 그런 기준이 생깁니다. 게다가 당연한 논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지 않는 소설 중은 다음 논문 소재가 되는 것들이 하는 중에 나옵니다. 그것들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논문 쓸 때 활용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을 마무리하면 바로 다음 논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소재 중에 논문을 담지 않는 소재가 있다면 그것을 다음에 논문을 시스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의 속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논문을 완성하면 다음에 쏠 논문의 세모가 2개 정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순환에 들어가 보면 순환 쏠거리가 생겨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빌자크의 소설인 인간 희극 같은 것입니다. 첫 소설에서 조역으로 등장한 인물이 다음 소설에서 주역이 되고 다시 그 소설에서 조역으로 등장한 인물을 주역으로 등장시키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쓰면 쓸수록 쓰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하나의 논문을 점수는 완결하지 못하고 저조청 논문 하나만 매달립니다. 그래서는 너무 텍스트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쓰는 너무도 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미리 컴퓨터에 입력해준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흩어봅니다.
이 소재를 모은 자가 찾은 점에 너무 이견하려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소설을 모은 자만 만족해서 실제 모은 자를 놓치는 만지기 때문이다. 소재 수집은 어디까지나 글 쓰기 위한 계기임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머릿속에 보루사항에 신경 쓰이는 것. 잠시만 두면 아이디어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낳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 사고력을 단련합니다. 이 글쓰기는 뇌를 단련합니다. 말을 잘하니까 글도 잘 쓸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캠핑장에서 동료들과 철크를 하면서 자기가 탁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로서 철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남과 다른 특이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말하듯이 쓴다면 나름 재미있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이한 체험의 가치가 있을 뿐 말로 해도 재미있는데 굳이 문자로 바꿔놓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글쓰기는 남과 상당히 다른 독특한 시점을 가졌거나 특이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글쓰기 사고로 단련하여 자신만의 시점을 갖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소에 하는 말을 정확하게 글로서 옮겨서 있는 사람이 재미나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도 말할 때는 이 상태가 들어줍니다. 말하는 사람 역시 특별 하나님의 계획을 하지만 그 속에 살입니다. 왜 그 속에 남지 않고 그는 시작 속에서 항상 자세한 정보를 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답의 의미는 문장도 너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감정을 카피처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능숙한 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감정을 다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상 문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재치 있는 카피나 아이디어마다 쓸 수 있으나 그러나 테마가 던지는 그걸 쓰면 그걸 무엇을 쓰지 문장을 어떻게 접하지 어떻게 해야 예인지 견해를 밝힐 수 있을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작업을 설정을 해나가야 하니 뇌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쓰는 작업을 치밀하게 사고하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그 쓰기는 뇌를 단련시킵니다. 길고 정리된 문장을 쓰는 것은 고속도로 위에 장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체력과 재력이 필요합니다. 달리기도 연습을 반복하고 장거리를 오가야 단련됐으지 글쓰기 역시 실전 문장을 쓰는 트레이닝을 반복해야 단련됩니다. 자기는 질문을 갖춰지게 되면 거기서 사고가 점점 넓어집니다. 질문 수준이 되어 글의 수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무한 정보도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글을 쓸 때는 상당히 짧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미의 함유를 높입니다. 이 글에는 편지, 논문, 보고서, 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편지나 메일 같은 사적인 글이 아니라 공적인 글을 다룹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족함 없이 표현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이해시키는 평론이나 논문, 기획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능숙한 글쓰기의 기본은 스피드 교합이 무엇과도 통합니다. 스피드 다른 부분보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시시각각에 변하는 것은 스스로 관찰할 수 있으나 그가 더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센서스가 알지만 또는 새로운 발전할 수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공감하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자기 딴에는 재미있다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했는데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바람에 내용이 부실한 건 둘째치고 아예 알맹이가 없을 때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당사자나 그 사실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수치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글 쓰기는 특히 생각에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쓰는 작업의 대사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쓰는데 푹 빠져들면 다 쓴 후에 슬슬 한 걸음 성공했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도 400자 원고지 4-5장 정도는 머릿속 구성만으로 쓸 수 있지만 10장이 나오면 쓰기 전에 충분히 문장을 구축해 둬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쓰면 초중에 따라 논리가 완전 읽어내지 않아 당황해집니다. 당연히 완성된 논문을 쓰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쓰는 힘이란 어느 정도의 분량, 즉 400자 원고지 10장 이상의 글을 쓰는 힘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총창력을 바탕으로 능력장을 구축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일정 분량의 이상의 글을 쓸 때는 자기 생각에 의미가 없으면 남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면 그 글은 다른 사람에게 통하는 공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는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알차다면 두 개의 인양하는 사람도 그 말을 문장을 썼을 때는 얼마나 열폭하고 무의미한 내용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계기로 이어집니다. 이 문장을 쓸 때는 그 문장이 어느 정도 의미가 담겨있는데 의미의 함의를 중요합니다. 설령 400자 원고지 한 장이어도 그 한 장에 얼마만큼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항상 연구해 둬야 합니다. 이 나스미의 소세키의 문장을 읽어보면 그 문장이 얼마나 빼어난 문장인지를 떠나 거기에 얼마만큼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나스미의 소세키의 도련님이라는 서두 문장을 읽어봅시다. 이 부모에게 무릎을 가리지 않는 성격자를 항상 손에만 봐왔다. 수학교 시절 학교 2층에서 뛰어내리려 허리를 삐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들어놓은 적이 있다. 이 소세키는 이 간단한 문장을 에코토의 에도코라는 도쿄 토백이면서 단순한 성신으로 명확히 묘사했습니다. 지적론을 달려면 글쓰기부터 시작합니다. 자료가 됐을 수준의 사람을 사거나 감정을 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잘 쓰는 첫 걸음은 의미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할 때는 그 말의 의미가 몇 번 함유되어 있는지를 의식합시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글말로 이야기하는데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